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마도 쓰시마 나왔죠? 그리고 뭐 쭉 내려가서 삼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딱 봐도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기억나시죠? 4대 정책이 있고 교린 정책이 있다 했어요. 4대 정책은 이제 명한테 조공 바치는 조공책봉의 체제였고, 교린 정책은 이제 일본과 여진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본한테 했던 거는 이제 교린은 이제 강경책과 해유책을 같이 하는 거죠. 일본한테는 쓰시마섬 정벌과 이게 강경책이겠죠. 그리고 해유책으로는 이제 삼포 개항. 삼포 개항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고, 여진이랑 했던 거는 그거 기억하셔야 돼. 4군 6진 개척. 그리고 무역소 설치. 뭐가 강경이고 뭐가 회유인지는 보이시지? 그 시각 보이시지? 됐어. 이 정도 하면 이제 조선시대 4대 교린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겠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쓰시마 정벌이라던가 4군 6진 개척이라던가 이런 거 다 결국 뭐다? 누구 때다? 세종대왕 때다라는 것까지. 6번 문제 끝. 이렇게 통통 튀니. 다른 선지 한번 갈라보면 삼국통일, 신라입국, 광무개혁, 반환정책, 항일무장, 독립투쟁 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도 딱히 더 설명할 게 없다. 그냥 진짜 주제를 물어보는 거라. 다음 7번. 남현군의 묘가 나왔네. 남현군이라는 사람 기억이 나면 좋고, 남현군이라는 사람 기억이 나면 좋고, 안 나도 괜찮아요. 안 나도 밑에 내려가면 고종이 왕위에 오른 후라고 나와 있고, 더 내려가 보면 상인 오페르트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묘를 도굴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땡땡은 가는 동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했대요. 동상수교 거부 정책 누굽니까? 고종의 아버지. 동상수교 거부 정책하면 흥선대원군이겠죠. 남현군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요. 이 남현군의 묘를 오페르트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도굴을 하려다가 실패하게 된 사건. 우리 같이 배웠었던 이제 남현군 묘 도굴 미수 사건인데,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해서 연표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이따가 조금 해주도록 하고, 일단 흥선대원군이라는 거. 흥선대원군이면 답은 4번이죠. 경복궁 중거를 추진하였다. 자, 그래서 막 언납전 징수하고 당백전 발행하고 양반의 묘지림을 벤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은 다른 성지들도 한 번씩 찾아봅시다. 자, 1번 삼국 유사를 저술하였다. 이련이라고 했고요. 이제 고려입니다. 고려. 제가 말씀드렸죠. 삼국 유사, 삼국 사기,
제왕운기라는 게 있어요. 다 역사서거든요. 이 세 개 다 어디라 그랬어? 고려라고 말씀을 드렸어.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삼국사기는 우리 묘청 서경춘동 운동할 때 잠깐 나왔던 김부식이 쓴 거고, 제왕운기는 김윤유냐 운유냐 김운휴였던 것 같아. 김윤휴인가? 죄송합니다. 운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요렇게 다 고려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 그래서 이련 고려 얘기고,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다.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다. 이거는 뭐 이순신이죠. 네, 이순신 장군이고요. 3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요거는 이제 쌍성총관부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게 이제 원나라인데, 이거를 공격해. 이거 누구였어? 공민왕이죠. 공민왕 무슨 시대? 고려 시대야. 고려 공민왕. 기억해야 될 업적이 쌍성총관부 공격한 거랑, 그리고 전민 변정도가 아까 했던 거, 그쵸? 그리고 신돈과의 관계 정도? 왜 맞아요? 자, 5번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이건 안중근이죠. 예.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였어? 저기 통감부, 통감이었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암살했던 안중근이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평상수교, 거부정책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병인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요렇게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이게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헷갈리면 이제 나중에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요렇게 순서가 되고, 병인 박해는 프랑스와 충돌을 했던 거죠.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하게 되는,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병인 박해였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미국의 배인 제너럴 셔먼호를 대형 사격해서 불태웠지. 그랬던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는 결국 이제 프랑스랑 직접 맞붙게 되는 사건. vs 프랑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양혼수 장군이었고, 어디서 활약? 정족산성에서 활약. 근데 프랑스가 뭘 뺏어갔다고? 외교장각, 의궤를 뺏어갔다고. 여기까지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신미양요 누구랑? 미국이랑. 왜? 요걸로 배경이지. 이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배경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랑. 그래서 누구? 어제연 장군, 광성보 전투, 그리고 어제연의 수자기가 가끔 이제 나온다고 했죠. 수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기분 좋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그러면 이제 신미양요구나 라고 했고요. 그래서 병인박효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겼다고 볼 수 있고 신미양요는 졌죠.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겠다면서 이제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집권하면서 척화비를 다 부수고 통상수교를 이제 개항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조수, 조규 맞지?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다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강화도 조약의 내용까지 조금 기억을 해봅시다. 강화도 조약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세계항구 개항이 있겠고, 두 번째 또 뭐였어? 세계항구 개항이 있겠고 이제 치해여건이죠. 영사재판권이라고 기억해도 돼. 이거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있어요. 이 뒤에 아마 있을걸? 뒷문제에 있을 건데 아무튼 뭐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는 그런 권한까지 가져갔다. 이런 거 나와요. 이거는 뭐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다. 벌써 12분. 자, 8번 밑줄 친 저들에 대한 설명. 야 바로 나오네. 방금 했던 거. 양원수가 정족산성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양원수가 이겼죠? 뭐였어?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그럼 병인양요랑 붙었으니까 저들은 누구야? 프랑스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1, 2, 3, 4, 5를 다 쳐내보면 1번 정동행성은 원나라죠. 원나라. 그래서 쌍성 정권부 공격하고 정동행성 폐지하고 이런 거 다 국민당이 했던 목적이었죠. 자, 두 번째 운요사건. 또 아까 했던 거죠. 운요사건 일본이죠. 이거를 계기로 이제 강화도 조약 맺게 된다고 방금 했죠. 3번 이거는 모를 수도 있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건 영국이에요. 4번 저령도 조차 요구. 이건 이제 누구냐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 요구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거를 저지시킨 애들이 중요해. 얘네가 누구냐 하면 보안해요. 보안해. 그래서 우리 이거까지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보안해. 이 애국 계몽운동이었나요? 이 계보가 이어지는데 대한자강했고 이건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까먹었어. 이쯤 보안회가 먼저인가? 대한자강회 보안회 뭐 다음에 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민회 있는데 기억이 안 나. Sorry. 이따 해드림.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외교장관이 도서를 약탈하였다. 방금 했던 거죠. 외교장관 의궤가 도서의 도서 책이야책 그거 뺏어왔다 라는 것까지 했었죠. 다음 9번 별표. 9번 어려울 수 있어. 자, 이제 역사가들이 나와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역사가들이 3명 있습니다. 3명 기억하시면 되는데
신채호. 요건 미분은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지금 나온 박은식 선생님.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다음은 백남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백남훈. 성함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자, 각각 좀 특색이 있어.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자인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분은 이 고대사를 연구합니다.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해요. 오래된 역사, 뭐 고조선이라든지 삼국시대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연구해요. 그래서 책 이름도 고대사 연구초 또는 뭐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데, 이 고자 그러니까 조선 아주 위에 아주 오래된 조선의 역사라고 해서 조선 상고사 이런 책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해요. 자, 의열단은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세운 무장 독립투쟁 운동단체예요. 근데 여기는 의거를 해. 나상욱 씨라던가 김상주 씨라던가 그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는 행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 무장 투쟁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행보를 보였던 게 이제 의열단인데, 이 의열단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 신채호가 굉장히 멋진 글을 하나 써줍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잠깐 하나 말했던 거,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비약이니까. 아무튼 조선혁명선언,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박은식 씨는 지금 나왔죠. 박은식 씨는 약간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국혼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국혼은 나라의 영혼,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는 무너졌지만 이 영혼만큼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느낌 딱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딱 느낌이 와요. 한국 통사라는 책을 씁니다. 통자가 고통의 통자야. 그래서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 딱 이 민족성이 딱 돋보이는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 독립운동, 잠깐, 조선 맞나? 한국인가? 지혈사라고 하거든요. 이 지자는 어조다 지자야, 이렇게 쓰던가. 치읓도 아니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 독립운동의 혈사, 피로 쓴 역사. 굉장히 뭔가 좀 무거운 느낌 들죠? 민족성이 돋보이는. 그래서 좀 선지에 있어요. 한국이네, 조선이 아니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래서 이제 주요 활동 중에 한국 통사라는 걸 간행했다 나와있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분이다 딱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혹시 잘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백남훈 약간 사회주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 이름도 조선 사회경제사야. 사회경제사, 이런 느낌. 다른 선지 빨리 치고 넘어가면 수선사 결사, 이거는 불교예요. 진울이라고 이제 고려 때 사람 있습니다. 고려 맞지? 다음 한인애국단은 알기로 김구예요. 네. 그리고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진압한 거, 아까 대표적으로 김부식이 있었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거는 조금 현대사인데 알아두면 좋아요.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첫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이죠. 그래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야. 그 이승만이 무슨 선언을 하게 되냐면 정읍 발언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발언이야. 이 발언을 듣고 이제 김구라던가 들고 일어나죠. 안 된다. 단독 정부 안 된다. 통일 정부 세워야 된다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정읍 발언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직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구라고? 이승만. 다음 10번 가산치에 대한 설명. 이 사람은 알아야 돼. 이건 내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여기부터 이제 수업 외 내용인데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서재필. 서재필이라는 인물 나오면 갑신정부터 잠깐 나오던가. 아무튼 서재필이라는 인물은 대부분 독립협회로 이어집니다. 관련된 걸로 독립신문 알면 되고 했다. 독립문 알면 됩니다. 오케이. 독립문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세웠던 문이고, 독립신문은 이제 한글로 이제 가능했던 민간신문이죠. 독립협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단체 이름입니다. 이 독립협회가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 회의, 토론 대회를 열게 돼요. 그게 이름이 만민공동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시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정부에 있던 고위 관직자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관민공동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의 6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고종한테 제출하게 되고 이거를 고종이 채택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이제 고종한테 조금 꼴사나운 존재였던 거지. 헌의 6조의 내용 중에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고종 입장은 조금 껄끄럽죠. 입헌군주정은 이제 아무튼 제한을 거는 거잖아, 황제의 권력에. 고종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용역을 동원해서 이 회의를 해체시키고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쉽게 나오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지 쳐내고 가면 1번 별무반을 편성했다. 별무반 아까 윤관 나왔죠.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기억하시라고 했어. 다음 2번은 한성순복. 요거는 아마 조선 정부에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볼게요. 4번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것은 신민회예요. 신민회. 자, 죄송.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자, 독립 노선 중에는요, 나중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1920년대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약간 일제 통치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걸 타협적 민족주의, 타민이라고 기억해준다는데, 그리고 이거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생깁니다. 이걸 비타민으로 기억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비타민들은 타민이랑 사이가 안 좋죠? 사회주의가 타민을 좋아하겠으니까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자, 타민이 이제 공동의 적이잖아. 적의 적은 뭐야? 친구. 그래서 비타민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잡자고 먼저 손을 건네는 게 사회주의 계열에서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고요. 정읍반환이랑 헷갈리지 마라.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고요. 이걸 계기로 결성되게 되는 게 이제 신간회입니다. (1920년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업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지금 바쁘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의 도움을 줬고요. 이제 여성 운동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런 좋은 업적들이 많은 협회입니다. 굉장히 또 뜻깊은 협회죠. 사회주의와 타협적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손을 잡게 된 그런 협회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다시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체하게 돼요. 5번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일본 3.1운동 얘기했죠. 1919년. 관련 없습니다. 독립협회가 훨씬 이전이에요. 다음 11번 옛 대한제국공사관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대요. 요것만 보고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조미수 통상조약이라는 것까지 알면 좋아. 왜냐면 뒤에 보면 민영이 기dem을 사절단으로 그냥 다 설명할게. 조선이랑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조선책략이에요. 조선책략이라고 해서 책이 있어. 청나라에 있던가 일본에 있던가 했던 책인데 이 책을 김홍집이 들여와요. 황준원의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여오는데 이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청이고 여기가 러시아가 딱 이렇게 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딱 붙었는데 이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해야 되느냐에 대한 책이야. 내용이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맺어지고 이제 미국과 연관되라 약간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이랑 친해. 일본이랑도 강화도 조약 맺었어. 근데 미국이랑 안 친하잖아. 그럼 이제 미국이랑 친해지자 해서 맺게 되는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까지 알면 좋겠지. 첫 번째는 아까 봤었던 치외법권, 즉 영사재판권. 두 번째는 최해국대우라고 해요. 최해국대우는 엄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른 나라의 최고 혜택의 국가로 나를 대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어떤 조항이 있어. 그러면 다른 나라와 다 나중에 조약을 맺게 돼서 좀 유리한 조약을 맺게 됐어. 그럼 그 조약 그 조항 나한테도 줘. 이게 이제 최고 대응 내용이고, 일본이랑 아까 강화도 조약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이걸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 조일수호족이 부록에 들어가 최고 대응. 이거까지 알면 좀 좋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볼까요? 1번 삼국 간섭을 초래했다. 2번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됐다. 3번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했다. 5번 베트남 전쟁 파동에 계기가 되었다. 다 이따 설명하고 4번은 최곡대요 조항. 자 여기 있죠? 최곡대요 조항이 포함되었다. 여기까지 알면 좋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1, 2, 3, 4번 1, 2, 3, 5번 쳐내야지. 1번 삼국 간섭을 초래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그러면서 맺게 된 조약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해요. 이 내용 중에 이제 다양한 게 있죠. 배상금도 주고 뭐 이러는데 땅덩어리를 두 개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랴오동반도, 두 번째가 타이완이야. 지금은 대만? 타이완이니까 대만이죠. 이걸 요구를 해요. 근데 뭐 졌으니까 줘야지. 줬는데 자 아까 봤었던 여기 러시아 있고 여기 청 있는 상황, 여기 일본 있는 상황. 자 청나라에 있던 랴오동반도는 이쪽입니다. 만주에 만주. 자 러시아가 탐낼 만하죠. 러시아 바로 옆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땅이야. 근데 일본이 먼저 가져가 버렸네.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거를 랴오동반도를 야 너 그거 가져가지 마 냅둬 라고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지금 나오는 삼국 간섭이에요. 누구 참여했냐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러시아가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서양 열강이니까 서양 열강 3국이 지금 일본을 압박한 거니까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깨갱하고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내려놓게 되자 조선 정부는 뭐라고 생각해? 야 지금 청나라가 저물고 일본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어서 일본이 나를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위험한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실세인 거야. 러시아가 좀 힘이 세 보이네? 그럼 러시아랑 친해져 볼까 하면서 조선이 이제 조선 정부가 친러 정책을 펼칩니다. 친러 정책,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정책이겠죠? 그러자 일본 입장에서는 빡이 치겠죠.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서 이 친러 정책을 펼치던 조선 정부에서 한 놈을 삭제시켜버리겠다. 고종을 삭제시킬까? 그의 아내 명성황후를 삭제시킬까 하다가 누가 부담이 덜하겠어요. 그 황제를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편하니까 명성황후를 시해야 됩니다. 이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한나라에 그래도 이때 왕비인데 다른 나라의 손에 이렇게 무참하게 굉장히 잔인하게 또 살해당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기억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이 조선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정책이 있어.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개혁이 있어. 그게 을미개혁이고요. 뭐 기억나죠 다? 을미개혁 내용 중에 뭐 단발령 있죠. 단발령, 종두법 시행, 단발령 이런 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종두법은 이제 그 당시에 질병이었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고 예방 접종이에요. 단발령은 너네 머리가 기니까 좀 더러워 보인다. 머리 좀 깎아 하면서 머리를 깎게 시키는 거고 이때 고종도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근데 조선은 이제 유교 국가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소중해. 머리 함부로 지금도 탈모 때문에 머리 되게 소중한데 머리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런 유교 국가에서 머리를 이렇게 남의 나라에 의해서 깎여야 된다는 거잖아.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리고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 먼저 이렇게 그걸 깎게 됐어.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래서 조선의 유생들,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반란? 아무튼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병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반층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유교를 공부하는 보통 양반이니까 양반층이 참여하게 되는 을미의병까지.
다 했던 거예요. 기억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을미병이 일어나게 되니까 야,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얼마나 큰 사건이냐. 솔직히 농민들, 노비들 들고 일어나는 거는 하면 돼. 좀 먹고 살기만 해주면 이렇게 해결돼. 이 양반들은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야. 웬만하면 안 움직여. 이런 애들이 들고 일어났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종은 튑니다.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걸 뭐라고요? 아관파천.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나온 게 독립협회고 그 뒤에 나온 게 대한제국이고 이제 광무개혁이에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고,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건 아마 한일 의정서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독도를 얘기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아까 이 삼국 간섭, 칠로 정책, 아관 파천, 다 지금 러시아의 위력이 점점 세진 상황이죠.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산으로 조선의 왕이 간 사건이잖아. 그럼 이제 조선의 왕을 러시아 공사관이 잡고 있는 거야, 거의.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겠죠. 일본은 조선이 먹고 싶어. 개빡치지. 러시아랑 싸워. 그게 러일 전쟁. 누가 이겨? 일본이 이겨. 그러면서 이제 포츠머스 조약도 있고, 뭐 미국이랑 영국한테 이런저런 조약 맺으면서 조선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은 1910년에 국권을 피탈하게 됩니다. 자, 다음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건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이에요. 네, 일본이 이제 청한테 뭐 하나 뜯어내면서 어차피 관심 없는 땅이니까 간도를 청한테 줘버립니다. 다음 베트남 전쟁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건 박정희 때 얘기고요. 현대사죠. 보니까 전혀 관련 없습니다. 다음 12번 좀 빨리빨리 치고 넘어갈까? 대한제국 모모를 부인하다. 강제로 체결하겠다. 황제고요. 강제로 체결했대요. 일단 여기서부터 스물스물 보이는데, 일본과 강제로 체결했고 황제일 때 체결했던 조약. 밑에 쭉 내려가면 이제 이걸 기억해야죠. 외교권 박탈. 같이 알아두면 좋은 거 통감부 설치. 통감부에 있던 통감 이토리오이고 그걸 그걸 암살한 사람이 안 준 거예요. 아무튼 통감부 설치. 자, 이전까지 고문이 있었어. 너가 자, 바꾸니까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무슨 얘기야? 을사늑약 얘기입니다. 이 을사늑약을 맺게 되자, 을사늑약을 맺게 되자 고종은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이거는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라는 걸 파견을 하게 되죠. 외국에 알리러 가요. 어떤 행사장에 이 헤이그 특사를 보내서 이준, 이위성, 이위종 뭐 이런 분들을 보냅니다. 3명 보내는데 한 명이 헤이그 특사라는 걸 보내게 되는데, 이제 보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요. 왜? 외교권을 박탈받았잖아.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걸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자, 1번 북벌론이 대두하는 비경이었다. 북벌론? 병자호란 얘기죠. 북벌론이랑 같이 기억하면 되는 거 뭐야? 북한론. 북벌론은 이제 청을 다시 공격해서 복수를 하자는 거고, 북한론은 청한테 배울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집강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줍시다. 동학농민운동이죠. 우리 수업 진짜 열심히 했는데 뒤에 나와요. 뒤에 또 있더라고.
그리고 4번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 이것도 이거 해야지. 정미대격이라고 해요. 정미 7조약인데 정미 7조약 정미대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군사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군인들이 의병에 합세를 하게 돼.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해서 이제 군인이 합세했어. 군인이 합세했어. 의병에 엄청 세졌겠죠. 세력이 커졌겠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걸 결성하게 되고요. 야, 우리 진짜 털어버리자 하면서 진짜 털어버리자 하면서 위로 올라가요. 서울 진공작전. 실패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이제 일본은 남한 대토를 작전이라는 걸 하면서 의병을 완전히 치고 누르게 됩니다. 아무튼 정미 7조약 다른 말로 한일 시민협약일 거예요. 다음 5번 부산의 2개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아까 강화도 조약이죠? 세계 항구 개항 치해법권 얘기했었습니다. 13번 단원들의 활동. 아까 했었어. 김원봉 누구야? 의열단. 그래서 아까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까지 얘기했었죠. 다 얘기했던 거고. 조선혁명 선언 4번 답이야 벌써. 신채호 아까 봤었잖아요. 끝이야. 1번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거 서상돈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걸 지원했던 신문사가 베델이라는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또 양기탁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던 대한매일신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아까 말하다 말았던 신민회입니다. 학교 세우는 건 신민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신민회가 이제 안창호 선생님 계셨던 8회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임시정부일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한 게 2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되고요. 일단 오답선치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5번 아까 했었죠. 광주 학생 학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보냈다. 신간회입니다. 아까 정오의 선언으로 비타민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나게 된 거 1920년대. 광주 학생 학일운동 도와주고 여성운동 지원하고 이런 얘기 다 이제 이 시험지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돼. 14번 밑줄친 법령. 자, 회사의 설립이 조선총독의 허가 사양으로 규정되었고 회사를 강제 해산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사 세울 때 허가 받아라. 아까 했던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언제라고 했어요? 1910년대라고 했죠. 완화된 건 1920년대. 그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했었죠. 1번 공명첩을 발급받는 농민. 공명첩은 이제 이름이 빈 서류야. 그래서 관직을 이렇게 써놨어. 관직은 써놨는데 이름은 비어있어. 그럼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써. 그럼 그 관직은 얘가 받는 거야. 매관 매직인데 이제 국가 대대적으로 실시된 매관 매직입니다. 이제 양난, 그러니까 병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분 상승시켜주고 국가는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아까 했었잖아요. 총칼 찬 교원이면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총칼을 차고 있다. 무단 통치 1910년대 얘기고요. 답은 2번입니다. 홍경래는 세도정치 때 얘기죠. 세도정치 기억나요? 정조가 죽고 나서 세도강 안동김 씨라던가 풍양조 씨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되면 순헌철의 시기, 이때 임술농민 봉기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4번 인천 상륙작전은 모르는 사람 없겠지. 설마
메가더 장군. 6.25 전쟁. 자, 5번 4.13 호원 조치. 자, 현대사예요.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대사에는 4.4.5 입개헌이라던가 발췌 개헌이라던가 삼선 개헌이라던가 유신헌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야비하게 이제 얘네들 그대로 받아놓은 데가 있어. 그게 호원 조치야. 호원은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뭐 좋은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때 개헌들은 이제 독재를 위한, 더 오래 해먹기 위한 개헌이에요. 그 개헌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독재를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4.4.5 입개헌 발췌 개헌은 이승만 정부고요. 삼선개헌 유신헌법은 이제 박정희 때고요. 이 호원 조치, 이게 전두환입니다. 서울해봄 알죠? 그래서 전두환 얘기고요. 이 전두환 때 있었던 사건들, 한 김에 다 할게. 시간이 될까? 한 김에 다 할게. 이승만 때 있었던 게 잠깐만, 아니야.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19 혁명. 박정희 때가 이제 6월 아니야. 박정희 일단 넘어가. 전두환 때가 5.18 광주 민주운동, 이제 6월 민주항쟁. 박정희도 6월 때 뭐가 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19 혁명은 이제 선거 다시 해라, 잘못됐다, 부정선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5.18과 6월 민주항쟁은 이제 호원 조치에 대한 반발이겠죠. 자, 다음 15번 일제강점기 대일항전을 벌인 땡땡땡땡땡에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자. 야, 이거 필수야, 필수. 나 이거 모의고사 보면서 한 10번 봤어. 자, 무조건 외우세요.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은요, 임시정부 산하군대예요. 오케이? 임시정부 산하군대고요. 뭐 영국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이랑 합작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시도합니다.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서울 진공작전은 이때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서울 진공작전은 일본을 완전히 내쫓아버리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광복군들이 완전히 쓸어버리자, 누구랑?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못했어요. 왜? 미국이 핵을 쏴서. 미국이 핵을 쏴서 못했어요. 미국이 핵을 쏘버리니까 일본이 이미 항복을 했는데 뭐 항복한 애들을 뭐 어떻게 내쫓아, 이미 갔는데. 그쵸? 미국이 선수적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요. 계획만 한 거죠. 실패했죠. 그래서 이걸 못한 게 김구가 평생의 한이라고 막 울부짖어요. 자주적으로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말 아쉽다라고 합니다. 아쉽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잠깐 통치하게 되고 미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사에 반약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죄송해요. 서울진공작전이 아니라 국내진공작전이네. 이름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번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을 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조사해보는데 아마 의용대일 거예요. 의용대일 거고. 2번 조선의 죄송합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된 건 독립의군부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맞죠. 아주 독립운동 초창기 때 있었던 독립의군부라고 있어요. 4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접대했다. 자, 우리가 무장 독립운동을 공부하면서 독립전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전투가 있어요.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봉오동 전투가 있고요. 영화 있죠? 봤으면 좋겠는데 유해진 나오고 류진일 나오고 그리고 청산리 대첩 있습니다. 이름까지 이 장군들 굉장히 유명한 장군들 이름까지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홍범도 장군 또 전기에서 떠들썩했던 인물인데 떠들썩할 필요도 솔직히 있었나 싶지만 다음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은 이제 김좌진 장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이 여기 참여를 했냐? 여기에서 참여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같이 해줍시다. 일본을 이긴 전투예요. 이렇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대충 이쯤에서 벌어진 전투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사람들 여기 간도 아까 봤지? 간도라는 데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네? 학살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간도 참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넘어가요. 독립군들이 넘어가서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데로 가는데 이 자유시라는 데에서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일을 겪고 나서 독립군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면 좋지. 자, 5번 황태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동학농민군 얘기인데 조금 이따 할게요.